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요즘 환율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에서 꼭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달러 쓸 일도 없는데 왜 난리냐?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냐? 달러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더 힘들어진다. 중국이랑 싸우려면 환율로 버텨야 한다. 오늘은 이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 주장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답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영상이 아니라 근거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원화만 쓰고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달러 환율이 왜 중요하냐? 이 말, 개인 경험 기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는 개인의 경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마트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기름, 밀, 옥수수,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부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달러로 사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온 물건을 원화로 계산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율 상승이 국민 모두에게 줄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 가격이 그대로여도 기름값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그대로여도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처럼 기업의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가의 상당 부분이 달러 기준 원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환율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생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줄어든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외여행에서 쓰는 돈에서 그만한 가치를 더 이상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겐 좋은 거잖아. 이 말은 과거에는 맞았던 말입니다. 먼저 왜 예전에는 맞았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원가 구조가 단순하기에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와 인도,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저렴한 인건비가 곧 경쟁력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기에 매출 상승으로 인해 수출 기업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환율 상승은 수출의 유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한국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해외 공장을 돌리고 R&D, 금융 비용을 꽤 크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반도체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R&D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에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가 빚까지 써가면서 무리하는 걸 보면 기업의 사활을 걸 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 증가, 외화 부채 부담 증가, 글로벌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생긴다고 보면 현재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로 환율이 잠깐 오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손해다. 그냥 달러로 들고 있자. 그러면 외화 매출은 달러로 보유, 해외 투자로 재순환, 국내로 환전되지 않음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수출 기업들은 외화로 된 경제 순환 사이클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게 되고, 이 순간 수출 기업은 살아남지만 국내 원화 기반의 경제 순환이 약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번 돈이 더 이상 한국에서 투자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 한국의 고임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에게 좋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제조업을 다 죽이려 하는데 환율로라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환율로 가격 경쟁을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임금과 생활 수준을 낮춰서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려면 실질 임금이 내려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내수는 약해지고 중산층은 줄어듭니다. 과장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기술력이 아닌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말은
제품 가격에 원자재와 더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금을 낮추어야 가능하고, 그렇게 수입이 줄어든 가구는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수출 대기업과 강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점차 중산층에서 비중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생활 수준을 낮추어서 가격 경쟁에 이기면 그걸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싸워야 할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기술, 품질, 신뢰, 공급망 안정성. 이 영역에서 싸워야지 환율로 버티는 순간 스스로 전장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 인류 세계에서 기술력 경쟁을 하다가 다시금 임금 경쟁의 전장으로 도망가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환율은 무기가 아니라 경제 신뢰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합니다. 이걸 두고 매국노, 나라 망하길 바란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환율이 오르고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자산을 분산하는 건 투기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구멍 뚫린 배에서 구멍을 막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구명정을 준비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건 대비한 승객이 아니라 구멍을 방치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에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애국심을 보지 않고 이념을 보지 않고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돈은 수익, 안정성, 신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건 원화의 가치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러한 원화 가치 하락을 개인 탓, 해외 투자 탓, 애국심 문제로 돌리는 게 맞는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왜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탈하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국민연금을 투입해 환율을 억지로 누른다는 건 물이 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바다와 연못에 물의 농도를 억지로 맞추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세계 경제이고 연못은 한국 경제입니다. 바다와 연못이 만나는 지점에 물을 계속 퍼부으면 당장은 수위 차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경계선에 무한히 물을 부어줄 수 없다면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투입하는 물이 바닥나게 되는 순간 환율은 더 큰 폭으로 또 더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급변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환율 방어란 물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은 억누른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 기회가 오면 더욱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을 왜 못 막느냐 보다 왜 계속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누군가를 욕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솔직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